통일부에서 지수 봅시다. 네. 나중에 영상 영상 봐요. 그 지수가 어디서 원래 시작하는 거냐면, 너희가 이제 왜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자꾸 짜증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원래 지수는 여기 때문에 필요한 거야. y는 ax. 지수 함수 때문에 필요한 거야. 우리가 그림을 그리잖아, 지수 함수. 그치? 생각나지? 그래서 지수 함수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그 그림을 그릴 때 뭐가 있냐면, 이 밑이 조건이 있어. a가 0보다 커야 돼. 밑이 a가 0보다 커야 돼. 이런 조건이 있잖아. 그치? 그리고 a가 뭐가 아니어야 되냐면 1이 아니어야 돼. 그리고 이제 당연히 치역이 0보다 크죠. 이렇게 우리가 이제 조건이 주어진단 말이야. 안 적어도 돼. 알았지? 그래서 이게 원래 있는 건데, 그러면 이 조건이 밑도 끝도 없이 나오냐? 아니다라는 걸 이제 저 앞에서 설명하고 싶어서 지수라는 챕터가 있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제 지수라는 챕터가 있는 거고, 이런 부분들을 좀 설명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제 그림을, 원래는 지수함수 그림 그리는 게 우리한테 더 중요하지. 그래서 이제 이게 뭐라고 해야 돼? 좀 순차적으로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지수 좀 알아야 되지 않겠냐? 라는 거고, 혹시 얘의 역함수가, 이번에 배운 거야. 얘의 역함수가 y는 로그 ax야. y는 로그 ax거든. 나 로그 이렇게 써. 알았지? y는 로그 ax인데, 이때 역함수가 밑은 밑으로 가거든. 밑은 밑으로 가. 로그 할 때. 그치? 기억해줘야 돼. 밑은 밑으로 가. 그래서 이때 밑은 밑으로 가니까 밑 조건이 그대로 적혀지는 거야. 그래서 a가 0보다 커야 되고 a가 1이 아니어야 된다는 게 밑 조건이야. 그 다음 역함수는 x와 y가 바뀌니까 y가 x가 된단 말이야. 역함수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진수라고 하거든. 그래서 이게 x가 0보다 크다라고 이제 하는 거야. 괜찮냐? 그래서 기본적으로 로그 함수는 이렇게 생긴 거야. 지수 함수는 이렇게 생긴 거고. 근데 이때 이런 제한되는 조건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리고 이제 로그의 성질과 지수의 성질들이 필요한데, 사실은 얘를 하려고 하는 거야. 지수하고 로그는. 근데 지수하고 로그라고 하는 이제 새로운 우리가 뭔가를 배우려고 하다 보니 그 안에 있는 성질들, 그 다음에 이제 연산들까지 다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되게 어려워 보이는 것 뿐이야. 알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한 걸 한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그림 그리잖아. 지수함수는 어떻게 그리냐라고 하면, 자, 잠깐 어떻게 그리더라? 이렇게 그리죠. a가 1보다 클 때 이렇게 그리고, a가 1보다 작으면, a가 0과 1 사이면 이렇게 되고, 로그 함수 같은 경우는 어떻게 그림이 그려지냐면 이렇게 그려지죠. 이게 1보다 클 때고, 밑이 1보다 클 때고, 얘는 밑이 1보다 작을 때, 0과 1 사이일 때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 결국 이거 할 거야. 알았지? 이게 메인이야. 지수 로그 함수가 메인이고, 지수하고 로그는 그럼 뭐냐? 산수.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거 잘해야 돼. 알았지? 그러면 지수에서의 산수, 로그에서 산수. 그럼 지수에서는 총 몇 가지 정도 필요하냐면 한 5가지 정도만 있으면 돼. 5가지 성질만 알면 내가 잘 풀 수 있어. 로그는 한 10가지 정도 알아야 풀 수 있어. 알았지? 이제 그거 이야기 할 거야. 시작한다, 이제. 이제 시작한다. 이제 시작이야. 그래서 할 건데, 그래, 잠 오면 일어나. 볼게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거듭제곱근이야. 들어봤니? 거듭제곱근. 잠깐 얘 펼쳐놓고 시작할게. 거듭제곱근 유형 1번. 너 유형 1번 보면 돼. 알았지? 그래서 유형 1번에 우리가 거듭제곱근 풀었지? 이게 제일 어렵다. 혹시 아냐? 모르지? 이게 잘 보시면 여기가 이 4번이 교과서 도전 문제야. 근데 그게 개념 1번이잖아. 거듭제곱근. 그치? 이거 이렇게 어렵게 나와. 이렇게 어렵게 나올 수 있어. 알았지? 거듭제곱근의 정의로 이렇게 어렵게 낼 수 있어. 4번. 그냥 4번. 알았죠? 뭔 말인지 모르겠죠? 나중에 풀면서 보면 돼요. 근데 교과서니까 안 풀 수도 없겠죠? 그래서 풀어야 됩니다. 우선은 거듭제곱근의 정의부터 한번 봐봅시다. 여기서 보죠. 우리가 거듭제곱근의 정의는, 나는 글씨 엄청 코딱지만 해졌다. 안 보이겠는데? 한 요 정도까지 키워놔야 되는 거 아니야? 자, 거듭제곱근의 정의를 보면, 거듭제곱근의 정의는 우리가 어디서부터 가는 거야? 여기서부터 가지? 8의 제곱근? 8의 제곱근. 여기서부터 가죠. 제곱근. 이미 중학교 때 배운 거. 8의 제곱근. 이게 뭔 말이야? 제곱해서 8이 되는 수니까 x의 제곱이 8이다. 이게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x는 뭐가 되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8이다. 이렇게 되는 게 우리가 8의 제곱근입니다. 물론 2루트라고 쓰죠. 이게 8의 제곱근이에요. 8의 제곱근.
그러면 8의 제곱, 제곱해서 8이 되는 수야.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겠냐? 세제곱해서 8이 되는 수.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지. 그래서 세제곱해서 8이 되는 수,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8의 세제곱근이라고 이야기를 해. 8의 세제곱근이라고 해. 그러면 얘는 우리가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쓰겠죠. x의 세제곱은 8이야 라고 쓰겠지. 그럼 그 다음에 당연히 뭐 하겠냐? 얘를 인수분해 하겠지. 인수분해 하겠지. 인수분해 해서 이제, 왜냐면 우리가 x를 구해야 되니까 인수분해 한단 말이야. 그러면 x-2에다가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8은 0 이렇게 되고, 이걸 만족하는 x는 2 또는 x는 허근이 2개가 나오지. 안 구할게 따로. 허근이 2개가 나온다고. 이해됐죠? 자, 봐. 세제곱근이라고 말하면, 세제곱근이라고 말하면 너희는 몇 개라고 말해야 되냐면 3개라고 말해야 돼. 알았지? 3개라고 말해야 돼. 실수 몇 개? 하나. 허근 몇 개? 2개. 이렇게. 알았죠? 그래서 세제곱근을 말하면 너희는 당연히 실수하고 호수 다 말해줘야 돼. 그래서 여기 3개가 있는 거야. 3차 방정식의 근은 일단 몇 개 있어? 3개죠. 이게 3차 방정식이잖아, 결국. 이게 결국 3차 방정식이니까 저 3차 방정식의 근은 3개가 있는 거야. 당연히 2차 방정식이니까 근이 2개가 있었던 거지. 괜찮아요? 자, 근데 내가 8의 세제곱근 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고, 사실은 8의 제곱근 할 때는 루트라는 기호를 만들어낸 거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논리로 여기서 어떤 게 나오는 거냐면 이게 나오는 거야. 예를 들어서 5의 세제곱근이야. 5의 세제곱근이야 라고 하면 얘는 뭐가 되는 거지? x의 세제곱은 5가 되는 거야.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치? 그리고 저 5의 세제곱근을 x를 구하고 싶은 거잖아. 그치? 그럼 내가 x를 구할 때는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쓰는 거야. x는 세제곱근 5다. 이런 표현을 써. 알고 있죠? 기호? 세제곱근 5다. 이런 기호를 쓰는 거야. 나머지 2개는 허근이야. 나머지 2개는 허근이야. 얘 실근 하나 나오고 나머지 2개는 허근이야. 자, 그럼 내가 지금 계속 봐봐. 허근 이라고 쓰고 있지. 구했어, 안 구했어요? 안 구했지. 왜 안 구했겠어? 그만큼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야. 우리는 뭘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당연히 실근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한테 야, 5의 세제곱근은 세제곱근 5뿐이야 라고 하면 틀린 말이야. 근데 자꾸 우리 실수만 이야기하다 보니까 맞다고 해버려. 보기에 나오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원래는 허근이고 실근도 있는 거라 총 3개인데 우리는 주로 뭐만 다뤄? 실근만 다뤄. 왜냐하면 우리는 그래프가 중요한 거거든. 그래프는 실수 범위만 다루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것만 다루는데 우선 여기서 기호도 하나 나왔네. 그래서 세제곱근 5 기호라는 것도 알고는 계셔야 됩니다. 알고 있지? 이런 거 들어봤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건데 내가 제곱근하고 세제곱근 이야기했잖아? 그럼 당연히 이제 이쪽은 4제곱근 해야 되는데 8의 4제곱근이야 라고 하면 4제곱근이야 하면 얘는 뭐가 되냐면 x의 4제곱은 당연히 8이 되고 이때 x는 플러스 마이너스 4제곱근 8이 되는 거야. 왜냐면 지수가 짝수이면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바뀌잖아. 그렇지? 그래서 2개가 생기는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 4제곱근 8이 되는 거지. 근데 나머지 2개가 더 있을 거 아니야. 그건 뭐라고? 허근이라고. 실수는 2개밖에 없는 거지. 이해됐습니까? 요렇게. 그래서 잠깐만. 밑에는 8의 세제곱근, 5의 세제곱근,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8의 5제곱근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니야. 그치? 8의 5제곱근, 잘 봐봐. 8의 5제곱근, 5제곱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x의 5제곱이 8이 되는 거야. 따라서 x는 뭐가 되냐면 5제곱근 8이고 나머지 4개는 허근이야. 알았죠? 나머지 4개는 허근이야. 5제곱근 8만 실수인 거야. 아, 근데 미안해. 이것도 말하고 싶었네. 마이너스 8, 마이너스 8, 마이너스 8. 이렇게 써도 된다는 거지. 마이너스가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 마이너스 문제가 되는 짝수일 때만 문제가 돼. 왜냐면 제곱해서 제곱하면, 또는 4제곱하면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고, 3제곱하거나, 5제곱하거나, 그 다음에 8제곱하거나, 이럴 때는, 9제곱하거나 이럴 때는 마이너스가 별로 의미가 없지. 왜? 마이너스를 3번 곱하면 음수니까. 마이너스를 2번 곱하면 짝수가 아니라 플러스가 되니까 그때 문제가 되는 거란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요 정도. 됐죠? 요 정도까지. 그럼 문제가 되는 예를 잠깐만 보자 이거지. 이때 뭐가 문제가 돼? 8의 제곱근, 8의 4제곱근, 8의 6제곱근은 어떤 부분? 마이너스 8의 제곱근. 이런 거 나오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지.
그럼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x의 제곱이 마이너스 8이니까 우린 이미 알고 있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8i라는 거 알고 있어. 허근밖에 없지. 근데 우린 뭘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실근만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보통 얘는 실근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그래서 제곱근, 4제곱근, 그 다음에 뭐 6제곱근 이런 애들은 뭐가 중요하냐면 뒤에 붙어있는 이 숫자가 8이냐 마이너스 8이냐처럼 양수냐 음수냐가 중요하죠. 물론 0도 중요하죠. 0의 제곱근, 0의 제곱근. 이건 x의 제곱이 0이니까 x가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괜찮냐? 이 정도. 자, 얘를 그래프로 정리해 줄게. 그래프 정리할게. 성현아, 나 이게 어디까지 나오냐? 영상 어디까지 나와? 여기 나와? 앞으로 더 가야 돼? 뭐야, 계속 안 나와? 안 나와? 여기까지 가도 안 나와? 아, 여긴 나와? 끝이야? 아, 여기 거 내가 뭐 줌해놨나? 여기로 해놔야 되겠네? 지울게요. 지워야 됩니다. 아니, 저기까지밖에 안 나온다 그래서. 자, 봐봐. 내가 그래프를 좀 그려줄게. 일단 제곱근은 뭔지 알겠죠? 제곱근. 자, 봐봐. 그럼 다 지우고 다시 써야 되겠네. 에이씨, 너무 작아가지고. 보자.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A의 n제곱근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그 밑에 책에 아마 정리가 되어 있을 건데 A의 n제곱근에서는 A도 중요하고 N도 중요합니다. 아셨죠? A도 중요하고 N도 중요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자꾸 어떤 애를 하냐면 X의 n제곱이 A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얘는 결국 어떻게 해석하냐면 Y는 X의 n제곱과 Y는 A의 교점으로 우리가 이제 해결을 하는 거야. 그러면 그게 실근이 몇 개냐, 허근이 몇 개냐 이렇게 이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랬을 때, 자, 한 번만 볼게. n이 짝수이면 y는 x의 n제곱은 어떻게 그리냐면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렇게. 자, 2차. n이 2일 때 y는 x의 제곱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알고 있죠? y는 x의 제곱. 그럼 y는 x의 4제곱. n이 짝수일 때 y는 x의 4제곱은 이렇게 그려져. n이 4일 때. 좀 더 폭이 좁아지는 거야. 어디선가 봤을 거야, 개념 설명할 때. 그 다음에 다시 n이 6이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n이 6이면 이렇게 되죠. 폭이 더 좁아지는 거예요. n이 짝수이면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져. y는 x의 n제곱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집니다. 괜찮냐? n이 홀수이면 나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냐면 자, 3차부터 그리지. x의 세제곱은 이렇게 그려져. 삭. 이게 n이 3일 때입니다. n이 3일 때. n이 5이면 이렇게 그려져. 샥 n이 5일 때. n이 7이면 이렇게 그려져. 더 빨리 증가하는 거야. n이 7이면 이렇게 그려집니다. 괜찮습니까? 자, 봐라. 내가 방금 뭐라 했냐? x의 n제곱이 a야. 이게 제곱근이 거듭제곱근이란 말이야. 거듭제곱근인데 n제곱근일 거 아니야. 그치? 그 n제곱근은 y는 x의 n제곱과 y는 a의 교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면 봐봐라. 여기가 y는 a가 있다고 쳐봐. 그럼 무조건 두 점에서 만나지. a가 양수야. 그러면 두 개야.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거지. 그럼 나머지는 다 허근인 거야. 이해됐죠? 거듭제곱근 중에서 거듭제곱근 실근은 두 개. 나머지는 다 허근. 알았죠? 자, 여기에 있으면 y가 0이야? 하나. 그 다음에 y가 0보다 작아. a가 0이라고 해야 되구나, 그냥. 자, y가 a인데 이때 a가 0보다 작아. 그럼 없는 거지. 실근은 없고 나머지 다 허근인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짝수일 때는 n이 이런 문제가 나오면 n이 짝수인지 홀수인지 확인하시고 a 값이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n이 짝수야. 그럼 그래프가 저렇게 될 거고 두 점에서 만나고 한 점에서 만나고 안 만나네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n이 홀수야 라고 하면 y는 a는 어디에 있든 무조건 한 점에서만 만나죠. y가 어디에 있든 한 점에서만 만납니다. y가 어디에 있든 a가 어디에 있든 한 점에서만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홀수일 때는 무조건 하나를 갖는 거야. 1. 알았지? a가 양수든 음수든 하나. 그러니까 거듭제곱근은 하나밖에 없는 거지. 실수인 거 말하는 거야. 자, n이 짝수야. 그럼 거듭제곱근이 실수인 건
두 개, 하나, 0개 이렇게 된다는 소리야.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정도 우리가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아마 책에 이런 내용들이 내가 그래프만 없이 말로 설명이 쭉 돼 있을 거라서 그래프가 필요하면 그래프를 좀 그려놔도 필요하면 그래프를 그려놓으면 뭐 나쁘진 않겠죠. 그리고 우리 책에 보면 여기 이렇게 표시가 돼 있죠? 여기 이거야. 이게 그래프 없이 그냥 표현된 말. 저기 저 표로 되어 있는 거. A가 양수일 때, A가 0일 때, A가 0보다 작을 때, N이 짝수일 때, N이 홀수일 때. 그러니까 이게 딱 좋죠? N이 짝수일 때, N이 홀수일 때 그래프로 딱 확인하시면 아, 그래서 한 개구나. 그 다음에 그래서 두 개구나, 한 개구나, 0개구나 이게 되는 거죠. 질문 있어? 아니. Y는 7일 때는 한 개지. 7일 때는 한 개지. 그 다음 5일 때도 한 개고, 3일 때도 한 개지. 그 각각에 대해서는 한 개인 거지.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일단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볼까요? 문제 한번 봅시다. 자, 우리 문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문제 어떻게 나오는지 봅시다. 문제 어떻게 나오는지 봅시다. 자, 문제 볼게. 정리 좀 해야 되냐? 네. 야, 거기 있으면 남규쌤하고 내 수업하고 서라운드로 들리는 거 아니야? 따따따따따따 이렇게. 줄까? 필요한 거 아니야? 야, 따라가야 된다니까? 됐죠? 나 이제 1번 좀 잠깐 보겠습니다. 1번 봐야 됩니다. 1번을 봅시다. 1번을 봅시다. N은 이제 보통 2 이상만 나와.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거 아니야. 1일 때도 안 그래. 왜냐면 우리가 거듭 제곱근 말할 때는 보통 제곱근부터 시작해. N이 2보다 클 때부터 하지. 맞지? 어떤 수를 제곱해서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잖아. 그러니까 뭐 2차 방정식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하면 돼.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문제를 좀 보죠. 여기 보시면 1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다. 마이너스 27의 세제곱근은 마이너스 3뿐이다. 아니라고. 무조건 뿐이다 하면 틀린 거야. 실수인 게 마이너스 3뿐이다 하면 맞지. 근데 여기에 마이너스 27의 세제곱근은 마이너스 3뿐이다. 마이너스 3이 세제곱근인 건 맞아. 근데 두 개 더 있는 거지. 이해됐지?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야? 기억번이 이런 말이잖아. x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27인 x를 구하라는 소리인데 당연히 x는 마이너스 3 되지. 근데 x가 허근인 게 두 개 더 있다고. 이해됐죠? 허근인 게 두 개 더 있다. 그러니까 실수야 이렇게. 그러니까 봐봐. 니은번을 보면 실수인 것은 이렇게 말 나와 있을 때 아니면 다 그냥 3차 방정식의 근의 개수라고 생각해도 돼. 3차 방정식의 근의 개수는 3개인 거거든. 이건 무조건. 알았지? 허근이든 실근이든. 그래서 허근 두 개가 있기 때문에 기억번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말은 맞아.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27의 세제곱근이다. 이러면 맞아.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27의 세제곱근이다. 저 명제 역은 참이라고. 알겠죠? 역은 참이야. 뭔 말인지 알지?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27의 세제곱근이다. 이건 맞잖아. 그치? 그 말은 맞아. 역은 참이고 저 명제는 거짓이야. 자, 그래서 기억번 일단 틀렸고요. 그 다음에 세제곱근 64다. 그 그림 잘 안 보이면 적어놔. 세제곱근 64면 얘는 뭐냐? 잘 봐. 우리가 안 했잖아. 기호 약속. 세제곱근 64는 4의 세제곱이니까 당연히 저 정도 우리가 이제 약속 알지? 제곱하고 똑같은 거 아니야. 그치? 루트 16하고 똑같은 거야. 그래서 따당 사라지니까 얼마가 돼? 4야. 그래서 문제에서 4의 제곱근. 당연히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죠. 두 개가 있습니다. 아니네. 실수인 것은 2뿐이다 하면 틀린 거지. 2뿐이라고 했잖아. 플러스 마이너스 2여서 두 개가 있단 말이야. 너는 틀렸어. 저런 거 잘해야 돼. 알았지? 1번이야 1번. 자, n이 홀수야. 이제 머릿속에 생각해. n이 홀수야. n이 홀수야. 그림이 어떤 거야? 봐봐. 계속 올라가는, 증가하는 그래프. 그치? 계속 커지는 거야. n이 홀수야. 3의 n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건 하나밖에 없다.
n이 홀수야. 그럼 n이 홀수면 무조건 어떻게 그려진다고? 그래프가 팡 이렇게 그려진다고. y는 xn제곱 이렇게 되죠. 그러면 실수는 하나, 한 개 이렇게 되니까 모두 한 개밖에 없는 거지. 실수인 건 하나밖에 없다는 소리야. 알았죠? 그는 n개가 있지 당연히.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 틀렸고 디귿 볼까요? n이 짝수일 때야. n이 짝수야. 리을번 보면 n이 짝수야. 그러면 n이 짝수이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진다고? 요렇게 아래로 볼록인 그림이 그려진다 이 말이야. n이 짝수면 y는 x의 n제곱이 되지. 자, 이럴 때 뭐라 했냐면 마이너스 8의 n제곱근이야. 그러면 마이너스 8의 n제곱근이란 말은 x의 n제곱이 마이너스 8이란 소리야. 맞지? 마이너스 8이 어디 있겠냐? 여기 있겠죠. 교점이 있냐 없냐? 없어. 그러니까 당연히 실근은 없는 거지. 이해됐냐? 그래서 실수인 것, 제곱근의 개수 중에서 실수인 건 빵이다. 맞아. 실수인 건 빵이다. 맞아. 이렇게 되죠. 혹시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거 있냐? 여기까지 이해돼야 돼 무조건. 안 되는 거 있으면 말해줘. 다시 설명을 더 해줄게. 뭐가 궁금해? 서현. 누구 서현인지 모르니까 말해도 돼. 서현이 우리가 워낙 많아. 아, 이해된 것 같아? 그래. 그런 건 좋지. 내가 불렀는데 서현인지. 송현이 말하면 송현이 너밖에 없지. 너하고 동명이인이 있어? 없지. 은우야, 넌 있을 수 있는데. 은우. 아, 없어? 난 대학교 때 내 이름하고 똑같은 사람이 있었어. 이석. 외자. 같은 학과에. 그때 이제 내가 단대 다닐 때. 재수하기 전에는 현역일 땐 단대 다녔거든. 단국대 다니다가 재수하고 나서 한양대를 간 건데 그때 그 단대 이석 그래서 아니야 그건 쓸데없는 말이긴 한데 나중에 넘겨주겠지. 갑자기 이름 때문에 생각이 나가지고 그때는 막 그래서 대리 출석도 못했어. 왜냐면 이석이 2명 있으니까 교수가 꼭 봐. 출석부에 이석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이석 부른 다음에 또 밑에 또 이석 있으니까 또 봐. 대리 출석은 네 하면서 넘어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됐어. 대리 출석이 뭔지는 알지? 대학교 때는 그런 것도 했어. 옛날에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유형 2번으로 가봅시다. 우와, 나 빨리 해야 되는데. 이렇게 느리면 안 되는데. 그래도 하나 했으니까 이제 빨리 가겠죠? 뒤에 문제 어렵습니다. 한번 잘 보시고요. 자, 거듭제곱근의 성질입니다. 요거 5개를 아셔야 되는데요. 거기 우리 체계가 조금 지저분하게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좀 알아보기 힘들면 다시 정리하면 되는데. 잘 봐. 당연한 건 당연하다라고 넘어가면 돼. 무슨 말이냐면, 잘 봐. 루트 A 곱하기 루트 B가 루트 AB냐? 맞아, 안 맞아? 그렇지. 맞다고 막 하면 안 돼. 알았지? 맞다고 막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야? 고등학교 1학년 때 우리가 A가 0보다 작고 B가 0보다 작으면 뭐가 생겨나지? 음수가 생겨난단 말이야. 루트 A 곱하기 루트 B가 마이너스 루트 AB가 돼. 이게 음수의 제곱근에서 나오잖아. 그치? 그 밑에 정리돼 있어. 여기 밑에 쪽에. 있지? 음수의 제곱근 정리돼 있을 거야? 안 돼 있냐? 돼 있지? 그 다음에 이런 거 있잖아. 루트 B분의 루트 A가 마이너스 루트 B분의 A가 된다. 라고 해서 B가 음수가 되고 A가 양수가 되는 음수의 제곱근. 기억나죠? 마이너스 튕겨져 나오는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 그래서 우리 책에는 당연히 어떤 전제 조건이 있어?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크다라는 말이 있는 거야. 그치? A가 0보다 크고 B가, 왜 이런 예외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범위를 제한을 두는 거야. 제한을 두지 않으면 당연히 저런 문장들이 무조건 다 틀린 말이 돼. 알았죠? 그래서 이런 거듭제곱근의 성질들은 그러니까 A하고 B가 다 0보다 크다라는 전제하에서만 생겨나는 거야. 알았죠? 그래서 이건 음수의 제곱근으로 고등학교 1학년 때 우리가 복소수 파트에서 잠깐 언급을 하죠. 그래서 그 정도까지만 보시고 잘 봐. 그럼 얘네들을 제외하곤 없어? 혹시? 너 적고 있는 거 없나 봐? 없네? 왜 없지? 없었구나. 나 어제 있다고 막 뻥쳤는데 할 때 뻥쳤는데 그냥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죠? 저 정도는. 자, 봐봐. 그럼 A가 양수이고 B가 양수이면 무조건 얘가 성립한단 말이야. 이거 당연하지? 당연한 건 당연한 대로 넘어가라고.
무슨 말이냐? 1번을 딱 봤어. n제곱근 a 곱하기 n제곱근 b가 n제곱근 ab야.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될 것 같지? 설마 못해? 아닐 거 아니야. 4제곱근 4하고 4제곱근 6이야. 우리는 4제곱근 26이라고 쓸 수 있을 것 같아. 4륙은 24죠. 4제곱근 24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지? 같으면. 그러면 그렇게 당연한 듯 보이잖아. 그럼 우리는 당연하게 계산할 수 있어. 보통은. 알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이거야. 두 번째가 방금 전에 했던 거 n제곱근 b분의 n제곱근 a가 n제곱근 b분의 a가 될 것 같냐? 당연하죠. 왜냐면 우리가 연습을 많이 했단 말이야. 생각보다 이런 것들은. 알았죠? 루트 3 곱하기 루트 4가 루트 12가 되는 걸 연습을 많이 했다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얘 같은 경우도 뭐 루트 3분의 루트 2는 루트 3분의 2가 된다. 이런 연습을 했단 말이야. 사실은. 평상시에도 많이 했어.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웬만하면 돼. 알겠지? 그래서 당연한 건 그냥 당연한 듯이 넘어가면 돼. 지금 내가 얘네들 왜 하냐면 산수하려고. 이제 뒤에 사칙연산 뜬단 말이야. 알았죠? 이런 무리수 아니보다 거듭제곱근들 가지고 산수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이런 것들 성질하는 거야. 자, 세 번째 봅시다. 세 번째도 당연한지 봐. 세 번째가 뭐냐면 얘야. n제곱근 a의 전체 m제곱근. 이것까지는 그래도 해. n제곱근 a의 m제곱이다. 이것까지는 그래도 해, 애들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 있잖아. 루트 2의 세제곱은 루트 2의 세제곱과 동일하다. 이런 거 다 해봤지. 그러니까 이건 된다고. 계산이. 양수일 땐 다 돼. 알았죠? 그래서 양수일 땐 이런 거 다 돼. 그래서 여기까지는 괜찮아. 네 번째가 문제인 거야. 네 번째부터 우리가 안 본 거야. 왜냐하면 우리가 이중근호를 배우지 않거든. m제곱근 n제곱근 a 이렇게. m제곱근 n제곱근 a 이런 이중근호. 근호가 두 개 빠방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안 배운단 말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당연한 건 아니야. 뭐가 당연한 게 아니야? 이거 m 곱하기 n 제곱근 a mn 제곱근 a 이렇게 쓸까? mn 제곱근 a 이렇게 쓰는 건 당연한 건 아니야. 알았죠? 당연한 건 아니야. 이건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럼 증명을 해야 돼. 당연한 게 아니면 증명해야 돼. 당연한 느낌이 안 들면 증명해. 왜요? 이럴 수 있잖아. 그럼 다시 하나만 써봐. 봐봐. 세제곱근. 그 다음에 4제곱근 3, 2 이렇게 쓰자. 세제곱근, 4제곱근 2 이렇게. 됐죠? 자, 이 녀석아 누가 지금 같다고 하는 거냐면 3, 4, 12제곱근 2하고 지금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저게 진짜 같냐? 이 말이야. 진짜 같냐? 이 말이야. 야, 근데 이거 거듭제곱근 벗기는 건, 자, 세제곱근은 얼마 곱하면 세제곱근이 벗겨지냐면, 세제곱하면 벗겨질 것 같지. 4제곱근은, 4제곱근 하면 벗겨질 것 같지. 12제곱근은, 12제곱하면 벗겨질 것 같지. 그러면 얘를 통째로 몇 제곱 해버려? 12제곱 해버려. 그래도 될 것 같지. 12제곱 해버려. 둘이 그냥 같은지 안 같은지 확인하려고 둘이 12제곱근 하는 거야, 동시에. 이쪽에도 12제곱근 하고, 아니, 12제곱근이다. 이쪽도 12제곱을 하고 이쪽도 12제곱을 하는 거야. 걔를 12번 곱하겠다는 소리야. 그럼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자, 12제곱 할 거야. 일단 세제곱이 3이 세제곱근을 날리고 4가 4제곱근 날리겠지. 그럼 12제곱 하면 얼마가 남겠냐? 2가 남겠지. 이해되냐? 여기 12제곱 하면 당연히 얼마가 남겠냐? 2가 남겠지. 둘이 같지. 그러니까 아, 그렇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아, 그러면 저런 최소 공배수들, 3과 4의 최소 공배수, 뭐 그런 것들 갖다가 곱하면 되나 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나중에 계산할 때는 mn 나오면, 아, mn 제곱근 a 이렇게 써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럼 당연히 이렇게 돼 있는 게 이렇게도 쓸 수 있어야 되고, 이렇게 돼 있는 걸 이렇게 써야 됩니다. 이해됐죠?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렇게 할 확률이 엄청 높아. 괜찮냐? 그래서 이런 정도 우리가 생각하면 되는데, 이건 당연하지 않으니까 살짝 별표 한번 해놓고 기억은 하셔야 됩니다. 처음 보는 거면. 근데 나중에 시간 되면 당연히 다 됩니다. 아, 옆에 봤더니 하나가 더 있네. 뭐 더 있냐? mn 제곱근이니까 당연히 n 제곱근 m 제곱근 a 이거까지 되죠. 맞죠? 여기가 mn인데 nm도 된다라는 뜻이야. 괜찮죠? 이렇게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를 볼 건데요. 다섯 번째가 지금 우리 책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np로 돼 있죠. np 맞죠? 봐봐, np. 이거 당연하지 않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돼. a의 np는 어떻게 되냐면 n제곱근
A의 M제곱근하고 된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됐나요? 예제를 들면서 보여드릴게요. 이런 겁니다. 4제곱근 A의 6제곱근 이런 겁니다. 4제곱근 A의 6제곱근은 뭐하고 똑같다는 거냐면 2제곱근 A의 3제곱근 이거 생략 가능한 거야. 알았지? 원래 항상 생략하는 거야. 자, 이렇게 돼 있는 거하고 같지 않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 뭔 말이야? P가 최대 공약수야. 이 두 수의 최대 공약수가 P인 거야. 알았죠? 그 P, 그러니까 최대 공약수가 꼭 아니어도 되는데 아무튼 약수인 거지. 공약수. 여기 수와 이 수의 공약수를 나누면 그대로 되느냐. 지금 그걸 물어보는 거야. 이해됐죠? 그래서 4하고 6에 여기서는 최대 공약수가 2니까 내가 지금 2로 나눈 건데 그게 되냐라는 겁니다. 얘는 당연히 또 어떻게 보면 되겠냐? 그냥 4제곱 하면 돼. 이렇게. 그럼 4제곱하면 이 녀석은 A의 6제곱이 남겠지? 이거 4제곱하면 2제곱 남으니까 A의 3제곱의 제곱이 돼서 A의 6제곱이 되겠지. 같아. 괜찮냐? 그래서 같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거는 꼭 기억해 줘야 됩니다. 이 4번과 5번은 꼭 기억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억 못하면 이거 산수 잘못할 수 있겠죠? 물론 너희가 나중에 이제 그 유리에서 분수로 바꾸는 거 할 줄 알면 뭐 다 할 수 있는데 아직 그거 배우기 전이어 가지고 이렇게 2개를 해놨습니다. 알겠죠? 5가지. 거기에 한 3가지 정도만 더 알면 됩니다. 3가지 정도만 더 알면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거듭제곱은 다 풀 수 있습니다. 한 번만 문제 봐볼까? 자, 여기 대표 유형인데 이런 산수를 잘해야 돼, 이 챕터가. 그래서 내가 계산력 산수도 좀 시키고 싶은데 어쨌든 간에 저 산수를 잘해야 됩니다. 봅시다. 좀만 빨리 하고 싶은데. 자, 봐. 루트야. 루트. 이중근호. 자, 루트야. 루트. 와, 어렵네. 4제곱근 3의 세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너무 빠르냐? 루트. 한 번만 써줄게, 다시. 루트 27은 자, 여기가 2니까 4의 3의 세제곱 이렇게 적을 수 있다고.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봤더니 곱하기 4제곱근이야. 그 다음에 다시 얘가 이렇게 있는데 그 옆에다 얼마를 하냐면 4제곱근 3을 곱하겠다는 소리야. 그러면 성질에 의해서 4가 같으니 4제곱근 3의 4제곱이 되고 싹 없어져서 3이 된다 라는 뜻인 겁니다. 괜찮냐? 그래서 앞에 거 계산 요거 3이다 라는 뜻이야. 자, 두 번째 거 5제곱근인가 봐. 봐봐라. 5제곱근 96. 다시 5제곱근 3 이렇게 되겠죠. 얘는 어떻게 된다고? 얘는 5제곱근 3분의 96이 되고 얘는 5제곱근 32가 되고 얘는 5제곱근 2의 5제곱이 되니까 2가 되는 겁니다. 맞지 않냐? 여기? 여기? 더 왼쪽에 있어. 여기? 여기 아예 다른 건데 이렇게. 여기? 여기. 2가 있으니까 2 곱하면 4. 왜 곱하냐? 여기 숫자가 있어서. 이 녀석과 이 녀석 곱하기야, 문제에서. 4루트 3 아니야? 4제곱근 3? 그렇게 안 되겠죠. 안 그러면 못 풀어요, 그거. 알았죠? 응. 네, 연습하시면 됩니다. 연습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여기 숫자가 지금 조금 잘게 쪼개져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요 정도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다 연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거를 할 겁니다. 지수의 확장입니다. 와, 수열도 해야 되겠네. 조금만 내야 되는 거지? 자, 지수의 확장을 해야 됩니다. 지금 몇 시야? 57분이네. 끊어서 가야 되냐? 왜냐면 여기가 이 한 장이 중요해. 이 유형 3번 한 장이 끝이야. 이게 설명을 또 한 20, 30분 해야 돼. 잠깐만 쉬었다 하자.